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활력충전소, 활력충전 건강이 보인다의 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한국인들 4명 중 1명이 네. 바로 이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보통들 많이 하는 게 네. 바로 그 내시경이잖아요. 내시경이죠. 위내시경 네. 많이들 하는데 네. 이 정밀 검사를 받아도 별다른 이상 없다. 이런 진단을 받는데 실제로 난 너무 아픈데 이렇게 진단을 받아도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진단을 받았으니까 네.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러한 것이 담적병이라고 합니다. 담적병이요? 네, 좀 생소하시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질환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은 담적병의 원인과 그 증상을 알아보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죠? 미담 한방병원의 최서영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선생님과 저희가 성심성의껏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일단 그 담적병이라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이 담적병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생소하죠? 예, 그래서 네. 이 담적병이 어떤 건지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병인가 아마 감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알기 쉽게 네. 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게 위장의 모형이 이렇게 생겼죠. 네. 근데 이게 단면인 거죠? 예, 네. 단면입니다. 위장은 5겹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아, 그래요? 그리고 되게 두께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3에서 8mm 정도. 네. 또 장은 내가 들고 있지 않지만 제가 네, 이제 네. 앞으로 얘기할 위장은 위와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위장만이 아니고. 네. 근데 장은 이거보다 좀 얇아요. 근데 이렇게 5겹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는 내시경으로 보는 위장은 이 점막만 보는 거죠. 그렇지 안을 보니까 네. 여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못 안 보죠. 보이죠. 못 보죠. 예. 안 보이는 이곳에 이게 네. 위장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소화 관련 요소들은 이곳에 다 정밀하게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내시경으로 보는 이 점막은 이것의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우리가 옷만 보고 진단하고 옷의 문제만을 가지고 치료했던 네. 거죠. 어. 그래서 진짜 백이 그 위장병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쪽이 내시경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쪽을 간과한 건데 아. 사실 이곳에 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우리가 잇몸에 보면은 누런 그 프라 같은 게 있죠. 네네. 네. 세균도 끼고 냄새나고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그 잇몸에서 엉기면 뭐를 병이 만들죠? 되죠. 예. 병이 되는 치석을 네, 만들죠. 치석이 되죠. 바로 그 프라 같은 것들이 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담은 음식 찌꺼기가 부패한 거. 네. 이걸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합니다. 근데 네. 그것이 위장 안에서도 잇몸에 끼듯이 그런 음식 찌꺼기들이 낀다, 쌓인다. 쌓여서 그런 그 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점막 뚫고 여기 외벽에 끼면서 네. 여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여기가 망가지는 굳어지기도 하고 뭐 독소로도 쌓이기도 하고 불결한 환경도 되고 네. 혈액기관, 혈관도 막히고 뭐 하는 등의 많은 병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네. 근데 그것이 바로 담적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담적병에 걸리면 네. 이제 좀 어떠한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 담적병의 증상을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까요? 그렇죠. 그려보면서 그러면은 우선 담적병이 걸리게 되면 네. 명치 끝이 이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가 굳어지니까 위장 굳어지니까 안 내려가니까 명치 끝이 답답하면서 안 내려가니까 역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도 따지면 담적병인 거예요. 아. 신물 넘어오고 뭐 이런 신물로 것들. 보면 잘 안 내려가니까 네. 굳어져서 네, 네. 그다음에 잘 채요. 조금만 더 먹고 신경 쓰기만 해도 잘 채요. 그리고 항상 가스가 잘 차고 풍선처럼 말이죠. 네, 네.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그리고 이게 담이라는 게 더러우니까 네. 이 얼굴로 올라가게 되면 아. 누래지고 아. 또 다크서클도 그렇고 네. 김이나 이제 검어지는 그런 것이 생겨요. 그다음에 배변장애도 생겨가지고 대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잠이 위의 오고. 문제인데도 대변 문제까지 이어질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담적은 위와 장에도 장? 담적도 네. 생길 수 있다는 위아래까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소화기 증상으로 끝나지 않고 머리로 가면 두통이 생기고 이게 우리가 두통의 원인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네. 담이에요. 담이 뇌의 근육에 끼고 또 뇌혈관에 끼고 신경에 끼면서 혈관에 끼면 두통이 있고 신경에 끼면 건망증 치매가 오고 그냥 체하면 어지럽게 머리 되고. 아프고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체하면은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눈 주위가 뻑뻑하고 아프고 다크서클이는 것이 다 이 담이 눈에 와서 제 그렇고요. 얘긴데요. 그리고 이제 건망증 아까 말씀드린 거. 저도요. 예. 그리고 구취
구취가 있어요. 아. 이 구취가 생기고 입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네. 우리가 뒷목이나 어깨 같은 것이 굳어지면 뭐 결렸다 그럽니까? 담 결렸다. 결렸다고 아, 그러죠. 예, 바로 그 네. 위장에서 담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 그게 담 결린 게 예, 예. 외과병이 아니라 위장병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또 이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여성의 자궁에 내려가면 냉이나 자궁염 이런 거죠. 냉이 거의 담과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 시청자들이 이거 보시고서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점수를 매기는 것도 지금 도움이 될 것 16개 같아요.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몇 개 정도면 내가 담적병인가 이거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4개 이하라면은 뭐 경증이가 아직 그 무시해도 어떡하죠? 된다 생각할 수 네 개 있지만 넘는군요. 5개에서 네. 10개 이상 되면 담적이 좀 많이 진행된 아, 그래요? 상태고 아니,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제가, 눈이 충혈이 굉장히 잘 돼요. 네. 근데 건조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안약을 넣었는데도 충혈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변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경우에 눈이 충혈이 되는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나 싶었더니, 오늘 보니까 예, 바로 그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겠어요. 위장의 위하고 장의 문제가 결국은 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금 네. 반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죠. 지용 씨 같은 경우가 전 10개가 지금 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화장이 이제 두꺼워서요. 근데 어디가? 다크서클도 어디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다크서클이 위장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담적병 때문에. 자, 이 시청자분들 아마 이거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담적병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설명 이어가 주시죠. 네. 여기 보면은 저 구멍이 있죠, 점막에. 네. 네. 점막이 저게 문이에요. 이 아. 점막이 보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는 문이 있어요. 아. 꼭 지하철 문 같아요. 이런 거 네. 처음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저 문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다 분해가 되고 저렇게 좋은 음식이 영양이 다 분해돼서 좋으면 문을 열어요. 네. 그래가지고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온몸으로 가는데 만약에 음식에 독소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분해가 안 되면 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딱 닫아서 오, 배설을 신기하네요. 시켜요. 우리 몸을 그래서, 보호하는 네,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경비 어.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막 먹었다고 해요. 네. 음식을 전혀 씹지 않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고기랑 이런 것들이. 그럼 저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의 씹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니까 이제 효소가 분비가 되는데 위장에는 네. 효소는 표면에만 작용을 해가지고 속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저렇게 썩어요. 아이고. 이렇게 미즙 같은 것들이 음식 네, 찌꺼기가 네. 저게 썩으면서 저게 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문들에 저런 썩은 기운들이 있는데 예. 네. 저런 담이 저 문들을 오래되면 손상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뚫립니다. 저렇게 뚫리면 그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위장 외벽으로 저렇게 스며들기 시작해요. 네. 스며들면서 외벽을 이제 굳게 만들고 여러 가지 독소적 환경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저것은 내시경이 안 나오는 외벽의 그 예. 부위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장 점막 바깥쪽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독소로 저렇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독소로 쌓인 것이 이제 저기 위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돌아다니는 온몸으로. 피와 혈관을 통해서 혈관과 림프를 통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뇌로 가면은 네. 두통과 어지럼증이 가고 눈으로 가면 이제 다크서클이나 네. 구취나 뭐 이런 것이 되고 저기 나오네요. 네. 좀 온몸으로 이제 저 위장이 우리 몸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머리로 가면 두통, 어지럼증, 그 다음에 담 결리고 관절로 가면 관절염이 생겨요. 피부 질환, 관절 질환, 당뇨병도 이게 담적하고 많이 관계 있어요. 네.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 네.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번 뭔가를 약을 달고 살았어요. 네. 그럼 혹시 그 역류성 식도염도 담적병과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역류성 식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늘었어요. 그냥 자꾸 역류되고 트림하고 꺽꺽대고 네. 뭐 갑갑하고 네. 심지어는 여기서 여기까지 꽉 막힌다고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막 괴롭다고 막 어떤 사람들은 여기 좀 네. 없었으면 좋겠다고 뭐 할 정도로 그렇게 네. 심한 역류성 환자들이 있는데 네. 그 왜 그런지 이게 사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에 문제 있다고 그러고 자꾸 식도 치료하는데 네. 그래도 자꾸 안 낫고 또 근본 재발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가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외벽이 이제 담적이 있는 거예요. 네. 담적이 있으니까 음식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네. 담적이 있으니까 굳어지니까. 꽉 막혀 있죠. 안 내려가니까 음식이 안 내려가니까 오히려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굳어져서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네. 정류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이런 그 장내 가스가 올라오면서 역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담적, 그러니까 위장이 굳어져서 못 내려보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가 또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위 무력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위장이 많이 무력하네요. 흐물흐물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잘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니까 음식이 또 이게 잘 이렇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또 밑에 있는 가스가 이제 올라오면서 올라가고. 역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담적을 없애는 거하고 또 하나는 위장을 강화시키는 거하고 네. 두 가지만 하면 음식이 쑥쑥 내려가지 역류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상을 없애는데 치중할 게 아니라 그 증상이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근본적인 좀. 원인을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류성 식도염. 아, 네. 무서운 것 같은데요. 또 환자군이 많은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죠. 이것도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요? 사실 오늘은 그 위장병 가운데서 제일 안 낫는 위장병을 제가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소개하는 건데 네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의학적으로 안 네. 돼요. 평생병이에요. 네. 막상 화장실 가면 시원하게 나오는 게 네.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화장실 가서 1시간, 2시간 버티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물만 갈아 먹어도 네, 그렇고 네, 찬거만 네, 먹어도 맞아요. 그렇고 얼마나 그 과민성 그래서 약을 그때 먹지만은 예. 그는 기사제 드시고. 임시방편이에요. 근데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마음 편히 먹어라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이제 우리가 그 배경 아까 말씀드린 네. 원인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네. 거죠. 한번 그림을 보면은 네. 우선 장에도 담적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장도 이렇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히 굳어지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을 끝까지 잘 못 내려보내니까 네. 끝까지 못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배변 능력이 떨어지니까 생기는 담적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우선 담적 치료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담적에 있으면 장내 독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미생물들이 병원성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꾸 장에서 염증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자꾸 배가 아프면서 설사처럼 하게 돼요. 그 장염이 되는군요. 네, 그것이 바로 담적 독소에 의해서 생긴 병원성 미생물들이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적을 없애주면 굳어진 것도 풀어주면서 운동성이 정상화되고 그다음 병원성 미생물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장이 깨끗해지니까 네. 이렇게 염증 같은 게 안 생기죠.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장에는 네. 그 심장에서 혈액 공급도 시키고 예? 간장에 이제 화가 있어요. 이거 참 재밌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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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과 예민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가 쌀쌀하게 아프면서 네. 네. 그러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 아. 심장이 약하면 항상 잘 예민해져. 긴장하고 조금만 앞에 심장. 무슨 큰일이라도 있고 남들 앞에서 얘기할 거 있으면 배가 쌀쌀하게 아프잖아요.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심장이 약해가지고 금방 위축이 되니까 혈액 공급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럼 장이 예. 갑자기 빈혈이 돼요. 아. 그 장이 빈혈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야. 아프게 되면서 배변장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막 분노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네. 배가 꼬이면서 아프고 그렇죠. 대변 못 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간에 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예, 간에 열이 생겨요. 그러면 아. 간에 열성, 독성 호르몬들이 확 증가하면서 아. 이 장을 때립니다. 그러면 장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대변을 못 내려가고 꼬이고 아프고 그러면서 과민성처럼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예. 장은 우리가 여름에도 잘 때 여름 더울 때도 뭐는 네. 덮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배는 덮고 네. 자야죠. 왜 그래요? 아, 차서. 장이 차니까 아. 따뜻하게 하라는 예. 거예요. 원래 장은 굉장히 찬데 왜냐하면 그래요? 거기 수분을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아. 수분이 차거든요. 뜨거운 물 먹어도 찬 거예요. 음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항상 장은 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장이 따뜻해야 수분 관리나 장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뜻하게 하는 것을 콩팥에서 해줍니다. 이게.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과로하거나 그래서 콩팥 양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장이 다 차지는 연관이 거예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콩팥을 따뜻하게 해주면 강하게 해주면 장이 따뜻해져가지고 쌀쌀하게 아프고 냉한 걸 먹으면 아프고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심장하고 그걸 튼튼하게 해주면 혈액 공급 잘 돼서 장이 빈혈 안 돼서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에 열을 내려주면 네. 장이 경련이 안 일어나고요. 담적을 없어지면은 장의 근육이 굳어진 게 풀어지면서 정상화되면서 균도 나쁜 균도 없어지고 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배경을 갖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네. 일어나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네. 그냥 이걸 치료하면은 과민성 대장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되겠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 메모를 하게 되고요. 고개를 네. 끄덕이게 되는데 그만큼 제 주변에 환자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변비가 많잖아요. 변비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이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약을 먹는데도 근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렇죠.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그런 분이라면 근본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근본 치료 말씀하시기 전에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게, 그러니까 이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그 체크리스트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16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좀 있다면 네. 그걸 좀 알려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네. 쉽게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다 담기 어려울 테니까 네. 요약, 네. 핵심 포인트만 담적병이 네. 생기면 어떤 병이 네, 생기는가 네, 네. 그림을 보면은 우선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네. 여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역류성 식도 치료하지만 잘 안 내려가는 네. 그런 것이 담적병 때문에 그러고 네. 그리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요. 꼭 임신 몇 개월 됐다고 얘기하죠. 가스가 차고 막 이렇게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두통, 이게 편두통이나 이런 두통, 긴장성 혈관성 두통이 다 이제 우리가 원인을 몰라서 그랬지 이 담이 올라서 그런 것이 한 80% 이상이라는 거를 이게 같이 알아보죠.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빙빙 돌아요. 이게 어지러우면 되게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는 이 이비인후과 질환도 이 담 때문에 그래요. 음. 우리가 귀에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귀에는 그 물을 다 해결해요. 정화시켜요. 림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근데 담이 있으면 그 물을 해결을 못해요. 대개 특징은 미식거리면서 어지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뒷목이나 어깨가 막 뻐근하게 아프고 담 결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자꾸 이제 아파요. 네. 왜냐하면 담적이라는 거는 위장이 굳어진 거잖아요. 굳어지니까 뒤틀려요, 자꾸. 네. 그래서 원인 모르게 위경련이 일어나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이게 특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네. 이건 다 담적병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위장 질환 네.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네.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내시경이었는데 위내시경. 이걸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담적병을 찾아낼 해결할 수 수 없다. 없다. 찾아낼 네.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으니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글쎄 뭐 해결 방법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대의학적으로는 담적병을 발견할 수 있는 네. 그런 진단 그 기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네. 이제 담적병 진단 기기가 지금 개발 중에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담적병은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어.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면 네. 우선 저거 지금 EAV라고 하는 기계예요. 지금 네. 독일에서 의학자들이 발명한 진단 기계인데 네. 지금 뭔가 환자의 경혈 포인트를 찍은 거예요. 어떤 네. 기계가요. 네. 그럼 저기다가 전기를 쏴요. 저 경혈에다가.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심장이든 네. 연결된 장부로 갑니다. 위장이든 가가지고 그 장부의 기능 상태를 다 알아내요. 저걸 네. EAV라고 하는 기계인데 저거는 위하고 장에 가서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 점막을 보지 않고 위장 외벽에 면역 시스템은 잘 돼 있는지, 근육은 네. 잘 운동하고 있는지, 독소는 없는지, 네. 또 위에 혈액 순환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요. 네. 어. 그래서 위장 점막이 아닌 위장 외벽의 기능 상태를 알아내는 기계다. 그래서 이것이 담적병을 밝혀줬어요. 이것이 EAV를 통해서 나온 검사 결과입니다. 표군요. 어. 예, 그래서 폐, 심장, 장, 간, 담에 그 모든 내시경이나 초음파나 혈액 검사에서 안 나오는 거를 기능적인 걸 다 네. 찾아내 주는데 아무튼 파란 게 나오면 제일 안 좋고 색깔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러서 아까 복진을 통해서도 알 수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주 손을 굉장히 훈련시켰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배를 눌러보면 위하고 장 외벽의 네, 경결 상태를 네. 다 알아내고 위치까지도 알아내고 정도까지도 12단계로 나눠가지고 네. 복진을 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EAV와 설문지를 하게 함께 돼요. 복진을 이제 동시에 설문지를 하시는 하게 거군요. 되죠. 아, 설문지까지. 네, 설문지, 담적 설문지가 전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담적 환자들이 흔히 이제 호소하는 증상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다 담아서 네. 그걸 통해서 담적병도 어느 정도는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암시받을 수가 있죠. 저도 기다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네. 치료 방법 어떻게 치료가 예. 가능한 건가요? 이 담적 위장 외벽이 담으로 굳어져서 생기는 위장병은 소화제나 위장약 갖고는 되질 안 않아요.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증상은 좋아지는데 네. 위장 외벽이 이제 이렇게 망가진 거는 경화된 거는 네. 위경화라고 볼 수 있는 병이죠. 네.
개선이 되질 않으니까 약 먹으면 그때뿐이지만 자꾸 네. 재발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년 됐어요. 제가 발견한 지가. 근데 그동안 이제 11년 동안 저희들이 노력해 온 것이 바로 이 위장 외벽에 굳어진 거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간경화를 정상간으로 만드는 거나 똑같은 원리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기는 좀 위하고 장에 담적이 있는 거죠. 꼬밋꼬밋하게 이제 생겨 있죠. 네. 저거는 이제 위하고 장의 담적은 이제 담적 허안이라고 하는 그런 약을 써요. 그러니까 담적도 소장 담적이 다르고 대장 담적이 달라요. 담적 그래서 위장의 담적에다가는 이제 이게 담적 허안약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하면 그 약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위 외벽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저걸 발효시킨 겁니다. 특수한 미생물로. 그래서 위 외벽에 들어가서 독소들을 다 빼고 그러고서는 이제 담적을 없애죠. 그러면 위장 외벽에 담이 꼈던 것들이 다 제거되면서 이제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담이 빠진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장 담적은 이제 그 담적 실열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허안이 위장의 외벽을 이제 지금 담적이 다 없어진 위장은 저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소장의 담적도 이제 저렇게 깨끗해진 거죠. 이 약물요법 외에도 또 다른 치료가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약물요법 가지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가 약만 가지고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다 제거가 안 돼서 굳어진 것 때문에 또 다시 그것이 소화장애를 유발해서 담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걸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침도 놓고 뜸도 하고 마사지 요법하고 이런 걸 해봤어요. 마사지도 뭐 특별하게 경락 마사지 무슨 아로마로도 해보고 방법을 다 썼는데 약침도 해보고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한 7년 이상 하다가 결국은 기계 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이 굳어지면 고주파나 무슨 초음파 물리적인 기계로 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위와 장도 담으로 굳어진 거니까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풀어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근육을 풀어내는 기계 가지고는 깊이 있는 위하고 장은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도 특수한 고주파와 특수한 초음파 원리로 이용한 그런 소담 소족 치료 기기를 개발해서 이제 녹이는 겁니다. 저게 이제 고주파 원리로 이제 저기는 위장 부위죠. 위장에다가 이제 고주파를 쏘게 되면 저건 아래는 장이고요. 쏘게 되면 그 고주파가 위하고 장에 도달해가지고 위하고 장에 응어리던 그 세포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요. 그럼 막 열이 나요. 그래서 지네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굳어진 그런 조직들이 풀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암덩어리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정말 덩어리처럼 혹처럼. 근데 저런 거는 고주파로 해서도 웬만하면 난공불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올려서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음파 올려 소족 치료가 이제 개발돼요. 저거는 이제 동그랗게 응결이 된 그런 조직 부에다 저 초음파를 강한 초음파를 이제 쏩니다. 그러면 저것이 이제 그 덩어리진 조직들을 이제 풀어내죠. 그래서 이제 그 담정약과 함께 고주파로 이제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풀어내면서 딱딱하게 덩어리진 거는 이제 초음파로 깨가지고 정상적인 위장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거짓말 아니냐. 이게 어떻게 굳어지고 덩어리진 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적적 그랬어요. 적치. 근데 그런 한의학적으로도 치료 쉽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또 서양의학에서는 또 이런 개념조차 없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저렇게 깨져요. 그러면 정상 조직이 돼요. 거의. 뭐 100%는 안 됩니다만. 한 7, 80% 이상 되면 음식만 조심하면 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위장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담적 치료의 이제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좀 단단해진 거는 고주파를 통해서, 초음파를 더 단단해진 거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깨트리시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들을 좀 병행해서 같이 치료도 하는 게 가능할지요? 네, 그렇죠. 이제 되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나 해독요법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다 위장 챔피언들만 오시거든요. 뭐 그냥 거의 뭐 짧게는 몇 년이지만 길게는 80년까지 밥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을 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같이 아. 약을 쓰면서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네. 약으로 이제 담정약으로 여기 이쪽으로 흡수되는 게 우리 약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담을 빼고 맥힌 거 뚫고 독소를 제거하고 막 이러면서 네. 겉에서 기계적으로 굳어진 거 풀고 덩어리 녹이면서 네. 안팎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정상 위장으로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네. 훨씬 효과가 빠르고 또 치료 기간도 이제 단축할 수 있고. 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위담 한방병원 최서영 원장님 모시고요.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난치성 위장병인 이 담적병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좋은 말씀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담적병의 담적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뭐 네. 평소 이 유무를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장병들로 고생하셨던 분들 계셨다면 네. 지금 방송 중에라도 혹은 뭐 방송 끝나고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